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절 검정고시입니다. 자, 1회와 2회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 풀어보셨겠죠? 자, 저도 전체적으로 다 풀어봤는데 네, 역시 항상 나오던 것들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문법에서 어김없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상황 맥락에 대한 문제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시와 그 다음에 시와 소설 한 편씩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을 담은 글 정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 정도 다루고 있네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문학 작품의 갈래, 그리고 국어 영역에서의 갈래에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 것들 익히 말씀드렸죠. 그 부분만 잘 챙기셨다면 아마 무탈하게 문제 풀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대화 상황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민재의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네요. 자, 둘 중에서 누가 민재라는 걸 저는 처음에 대화를 듣기 전에는 누가 문제지? 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야, 나 요즘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야.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구나. 많이 속상하겠다. 힘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바로 민재 친구이죠. 자, 민재는 말하기 의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나요? 그렇죠. 이 여자친구, 속상해하는 친구를 공감하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죠.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구나 라고 상대방 마음에 공감한 다음에 속상하겠다 라고 위로하는 부분도 찾아내 주어야 됩니다. 각각 하나씩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가끔 이 부분 지우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갈게요. 다음 면담의 질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면담의 목적과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면담 대상은 커피 전문가이고요. 왜 면담을 하느냐? 커피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포인트네요. 직업에 대한 정보. 그러면 질문 내용은 그렇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으로 선택해 주어야 되겠죠. 전망.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정보도 묻고 있고요. 전문가가 되려면, 커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가는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정보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찾고 그 다음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 이게 무슨 발음법이에요? 몇 항이에요?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알맞는 것은요? 알맞지 않은 것은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죠. 자, 표준 발음법입니다. 제14항이고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서와 결합되는 경우 여기까지 잘라보면 다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할 경우 우선 네 가지 다 살았습니다. 뒤에 것만을 첫 음절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자, 겹받침일 경우 시옷만 옮겨갑니다. 피읍이 옮겨갑니다. 피읍이 옮겨가고 기역이 옮겨갑니다. 이 경우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시옷이 된 소리로 발음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시옷 없고요. 1번 맞았고요. 퍼로 갑니다. 넓은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 뭐가 틀렸나요? 기억은 잘 갔어요. 그런데 앞에 받침이 갑자기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리고 이렇게 써주어야 되겠네요. 리을 어디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정답 4번 찾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그 다음은요,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이중모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이중모음 하나하나 보면,
자, 다음 중 설명하는 모음이 들어있는 것 이중모음이란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말의 모음은요. 어떻게 나누나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 이중모음이 뭐였지? 라고 바로 생각이 안 나신다면 본서 펴시고요. 모음에 관한 거, 모음 기준에 대한 거, 모음 분류표에 대한 거 당연히 머릿속에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의 모음은요. 단모음이고요. 단모음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은요. 영어로도 표현하고 한글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뭐 Y개, E개, 그 다음에 W개, O개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이 모음 체계에 대한 분류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은요. 이로 시작하는 것과 오와 우로 시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로 끝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로 끝나는 거는 단 하나. 의만 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가 만나는 거, 이로 시작하는 거, 이와 아가 만났어요. 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나면 그 다음에 여, 예, 그 다음에 요와 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우로 만나는 건 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모음이란이라고 했을 때 단모음 10개 우리 쉽게 외웠었죠. 금붕어 좋아, 키위 제외해 이거.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이로 시작하는 거, 오로 시작하는 거, 이로 끝나는 거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중모음 중에서 이거는요 저거는요 묻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물론 알아두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까지는 너무 저한테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모음 중에서 키위 제외해와 금붕어 조화는 단모음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 10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와 이 단모음끼리 됐네요. 그 다음에 우와 아, 어와 우 모두 다 단모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가 살아있죠. 이와 어가 만나서 이어라고 하는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나 위치가 바뀌는 이중모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모음표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다음 문법 문제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단어의 특성대로 분류해 놓은 거 품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품사하면 우리말의 품사가 따다다닥 떠오르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품사에 대한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수사이고요. 동작이나 작용 나타낸다.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 그 다음 혹시라도 이거 미음으로 안 보실까 봐 정확하게 적어드리면 명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 형용사입니다. 자, 품사의 성질 중에 바다, 사탕, 엄마, 연필은요. 그렇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명사입니다.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6번 가볼게요.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 묻고 있습니다. 자, 기본형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말의 품사 중에서 활용을 하는 건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다를 붙인 것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작은의 기본형은 작으니 작고 작아서 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 뒤에 다를 붙이면 작다 맞습니다. 선이 서고 서서 서에다가 기본형을 만들려면 다를 붙여야 되니까 두 번째는 다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네요. 많은, 많고, 기본형은 많다입니다. 많았다라는 선어말 어미, at을 나타내는 선어말
앗이 들어갔죠. 선어말 어미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으니까 기본형 아니고요. 먹고, 먹는, 먹어서, 먹이죠. 그 다음에 다만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으니 얘도 빼주셔야 됩니다. 기본형으로 적절한 건 1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입니다. 기억과 같은 거 문장 성분 묻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은과 이 조사가 붙었어요. 그럼 혹시 이거 조사가 붙었다 주어인가요?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서술어가 되다 혹은 아니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째려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어를 제외한 것 중에 체언에 조사가 붙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문장의 주성분인 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봤을 때 보어구나 라는 걸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술어, 활짝은 피다 라는 거 부사어죠. 그 다음에 연예인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가 나왔을 때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주격조사 붙은 것을 바로 우리는 보어라고 하죠. 그 다음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여기에서 아기가는 주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나왔을 때는 딱 보어임을 우리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이요. 한글 맞춤법 맞게 표현된 거. 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아이들만 나왔더라고요. 붙이지 않고 보냈대. 여기서 말하는 붙이지는 그렇죠. 우표를 붙이다가 아니죠. 그래서 우표를 붙이다, 어딘가에 딱 붙인다 라고 할 때는 티귿 받침이 들어가야 됩니다. 붙이지라고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붙이지는 보내다 라는 의미. 감기가 다 나았어요. 아기를 낳다 할 때 나서이죠. 여기에서는 이걸 빼줘야 되겠죠. 이번 학교 축제에는 반드시 참여할 거야. 맞고요. 나는 친구가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맞췄다는 일을 끝내다 라는 표현이고요. 정답을 맞추다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틀렸네요. 바르게 표기된 건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춤법에 대한 내용은 꼭 항상 나오는 거고 항상 나오는 애들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다음 기호에서 통일성 어긋나는 것. 통일성에 어긋나는 걸 찾아라. 통일성이라는 거는 글 전체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 서론에서는요. 좁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병 경험이고요. 이렇게 글을 써서 결론은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동물원에 행복한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은 없애야 됩니다. 라는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흐름에 어긋나는 걸 찾으면 될 것 같네요. 좁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본 경험을 서론에서 꺼냈고요.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다 라고 하면서 돌고래들이 굉장히 짧은 평균 수명이다. 동물원에서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코끼리들의 이상행동. 그 다음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라는 것은 오히려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라기보다는 그의 반대 입장인 거죠. 동물원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4번 리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통일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글 전체에 흐르는 맥락 혹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면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통일성을 해치는 건 약간 찬성의 기운이라던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부분 9번에 4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10번 갑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습지를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다. 습지의 보금자리로, 이거보다는 그렇죠. 습지를 보금자리로 삼고 있다가 더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고요. 결코 습지가 사라진다면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울리지 않죠. 만일 습지가 사라진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맞고요. 결코라는 표지는요. 결코는 뭐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호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코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만일로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습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습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요. 생물도 사라질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서해안 갯벌의 경우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이미 갯벌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우리가 습지를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맞춤법에 어긋났으니 영원히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11번부터 13번에 대한 글은요. 하늘은 말 것만입니다. 자, 앞부분에 대한 줄거리가 쭉 나왔는데요. 숙모의 심부름을 간 누구? 자, 이렇게 소설이나 혹은 이야기글이 나오고 혹은 주인공이 나오고 혹은 어떠한 인물, 뭐 동물들을 인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주인공인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꼭 그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기는 고깃집에서 거스름돈 더 받았어요. 문기 나와야 되죠. 자, 이 사실을 안 누구? 수만이는요. 돈 쓰자 라고 하면서 돈 때문에 지금 거스름돈 때문에 둘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남은 돈은 고깃집 마당에 던지고 샀던 물건들은 버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만이가 이걸 가지고 계속 너 그 돈 있잖아. 그 돈 있잖아. 라면서 계속 그 돈 같이 쓰자 하면서 요구하게 되고요. 그 돈은 이미 던져버렸죠. 그래서 고깃집 마당에 던져버렸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고 문기는 결국 숙모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숙모의 돈을 훔치게 되고요. 결국 이후 이웃집에 누가 이 숙모도 돈을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순이가 혹시 훔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문기는 이러한 상황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늘을 말 것만, 하늘은 맑은데 나는 쳐다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간적인 배경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이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학교와 집을 옮나들고 있습니다. 자, 윗글에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겪은 일을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려면 1인칭이어야 되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문기가 숙모가 점순이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밖에서 글에 밖에 있는 서술자가 글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과는 거리가 있고요. 서술자가 사건 전개와 배경의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각각 장면에 따라 변하고 있나요? 물론 이런 소설들도 있습니다. 이 첫 부분에서는 문기가 얘기했다가 다음에는 점순이가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글과는 거리가 있고요. 서술자가 사건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점순이, 문기, 숙모, 수만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의 시점은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소설의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면은 소설의 시점 부분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서술자인 나가 주변의 인물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면 서술자인 나라는 표현이 글 안에 나와 있으면 우선 1인칭이고요. 자, 주변 인물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려면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이어야 됩니다. 정답은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3번 찾아주셔야 됩니다. 서술자가 문계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12번 가볼게요.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어? 친구와의 약속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자가 아닌 정직하고 떳떳해야지. 그렇죠?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점순이가 지금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적절한 것은 2번. 13번입니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문기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점순이는 아랫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글 안에 담겨 있어요. 선생님은 문기의 잘못을 이미 알고 정직을 주제로 수업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숙모는 직접 아랫집에 가서 주인 여자에게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고 말했나요?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점순이가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가서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이라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부터 16번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풀길이 보이고요.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요. 백양 속 사림을 가린 초가집들도 보이고요. 송아지, 진달래꽃, 저녁노을 산, 꽃지집 냄새, 그 맨냄새를 캐오리, 봄을 씹고 사는 마을, 봄나물, 감았던 눈을 뜨면 마음이 도로 애젓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시적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모습. 온 산을 둘러싸 있는 진달래, 꽃지짐, 산나물 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지만 항구, 바다 이러한 것들은 시어에서 혹은 시의 배경에서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고향의 모습으로는 약간 이질감이 있네요. 1번 찾고요. 자, 윗글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주된 정서, 마음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기억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하면 우리는 심상을 떠올려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5가지. 심상도 5가지. 거기에 하나 더 공감각적인 심상까지 하면 총 6가지이겠네요. 자, 기억을 딱 봤더니요. 굽이 잦은 풀밭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밭길. 그렇죠? 그렇죠. 이는 시어를 들으면 딱 눈에 보이는 듯한 시각적 심상 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적 이미지 같은 거 쓰인 거 찾아봐야 되겠죠. 구수한 청국장 냄새니까 후각이고요. 소리니까 청각입니다. 달콤한 사랑의 추억이라고 했으니까 달콤하다 그랬으니까 미각이네요. 노랗게 황금 이는 시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부터 19번은요. 놀부와 흥부 이야기. 흥부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놀부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흥부전이네요. 짠!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놀부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가장 적절한 거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람, 돈은 많으면서 남을 전혀 돕지 않는 사람, 파도에 밀려서 온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 혼자 사는 노인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
다 주변을 생각하는데 한 사람만 아니죠. 이게 바로 놀부.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흥부에 대한 설명, 인물에 대한 이야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가족의 생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때요? 내가 시내 나가서 내가 장에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뭐 빌려라도 와야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죠 라고 하죠. 자식을 먹이기 위해 읍내 가려고 하고요. 아내의 판단과 충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하죠. 양식을 빌리러 가기 어려울 정도로 행색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굴뚝에 있는 모자 알고 봤더니 지난 국상 때 하얀 모자를 얻었는데 하얀 모자를 갓을 쓰면 안 되니 그거를 어때요? 그 굴뚝 안에 넣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요. A로 꺾여져 있는, 묶여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부가 그렇게 저렇게 의관을 갖추는데 모양이 볼만했다. 헛망건을 꺼내 몰랫줄로 줄을 막 삼고 박조각으로 관절을 달아서 상투를 메어 쓰고 갓에 떨어진 파립은 노끈을 총총 메어 각근 삼아 달아 쓰고 다 떨어진 고이 적삼 살점이 울긋불긋 발바닥은 뻥 뚫리고 목만 남은 헌 버선에 발바닥이 없네요. 집 대님이 희한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흥부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인물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번에 4번 찾아주시고요. 자, 20번부터 22번에 관한 거는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세금은요. 기억 부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그리고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율이 낮아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효과가 있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 상황이 전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가야 할 접속어는 그렇죠. 역접이죠.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 혹은 앞에는 좋은 점, 뒤에는 부정점, 혹은 불편한 점 이야기 나오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접속어 니은에는 역접이 나와야 되겠죠. 뭐 그러나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두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직접세는 직접적으로 부과해야 되고 소득 격차에 따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간접세는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개별 소비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에 해당하는데요. 간접세는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르고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음료수 사 마실 때 그렇죠?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우리는 포함되어 있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동일한 음료수를 마신다면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거둘 수 있죠. 부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같은 액수의 같은 세금이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간접세와 직접세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직접세는 소득 격차 감소와 소득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고요. 간접세보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편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간접세가 더 편하다.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고요.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정답 2번. 자, 기억과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거 기억을 딱 봤더니요. 세금은 그것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에 대한 설명 방법은 이것과 이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분류의 설명 방법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김 교수는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인다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김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자, 원통형 기둥은 위아래 지름이 일정한 기둥을 뜻한다라고 원통형 기둥에 대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길이에 따라 단편, 중편, 장편 소설로 분류하고 있고요. 젖산은 약한 산성이어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원인과 결과, 인과의 설명 방법 쓰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22번은 아까 그러나 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찾고요. 그 다음 23번부터 25번은요. 주장에 대한 글입니다. 자, 근래에는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와 똑같은 혹은 더 많은 양의 무엇을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이렇게 되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도 않고요. 음식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짜게 먹는 아이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수분을 빼앗아 갈증이 더 많이 나게 되고요. 좋은 음료가 아닌 탄산음료를 많이 찾게 되고요. 그래서 비만까지 부추길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야 되겠죠. 상징적 의미를 추론하려면 뭐 시라던가 이런 문학작품, 경험과 깨달음 구분하려면 수필, 그 다음에 갈등의 해결 과정은 소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윗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 왜 썼어요? 이걸 왜 썼어요? 바로 주장에 대한 이야기이죠. 바로 정답은 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를 심각하니까 줄이자라고 하고 있네요. 자, 25번 기억에서 리을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남의 의견을 판단 없이 믿고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이나 상황 따위가 더욱 심해지도록 영향을 미친다. 바로 부추긴다 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5문제 1회였고요. 물론 만약에 준비가 조금 덜 됐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는 좀 무난했을 것 같네요. 항상 나오던 부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 하나, 논설문 하나, 그 다음에 고전소설 하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하나, 그리고 시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고 저 만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